벤츠 성지 M땡땡땡의 정비실장님은 시승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민한 편인데 잘 모르겠네요. 책임 회피를 위해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뒷쇼바 안쪽이 죽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민하시네요. 저는 지난 3년간의 고통으로 한이 서린 소비자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각오를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벤츠 성지에서 차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가 충격을 자꾸 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오만대가 다 안 좋아져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3년 전 영상입니다. 저 증상을 해결하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그마치 3년간 고통받았고 차는 아직까지 병신입니다. 이 차량은 벤츠 CLS W218 모델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지만 승차감보다는 스포츠성에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벤츠 성지에서 스트롯 하나를 교환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왼쪽 부분만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짝대기라고 합니다. 교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증상이 발현을 한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업체 이야기하면 당연히 쉽게 고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벤츠 성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비가 아닌 차량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18인치로 교환해 보렵니다. 정비소에 올 때는 차가 부드러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휠 타이어 세트를 교환해 보렵니다. 갑자기 멀쩡히 잘 달려있던 휠과 타이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에서 저렇게 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내 돈 손해보고 다른 데 가서 고쳐야죠. 그게 세상의 룰이잖아요. 또 네이버 검색 들어갑니다. 수입차 정비. 더구나 저 같은 소심장이 같은 경우엔 어디에 가서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4만원에서 45,000원의 정비료를 지불하면서 여러 업체를 돌았습니다. 스트롯을 교환하고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타이어의 편마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작 제가 가는 타이어 업체에서는 타이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일산 덕이동의 한 업체에서 이런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차 알못인 저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조립이 잘못된 거니까 재조립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업체에 가셔서 재조립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벤츠 성지에서 작업을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소심쟁이는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당사자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니까 성지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저기 물론 잘해주셨겠지만 저쪽 업체에서 공차 체결이 안 됐다고 여기에 와서 다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츠 성지 사장님은 다혈질이십니다. 그딴 소리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화를 내시고 당연히 우리도 공차 체결을 한다고 해서 공차 체결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휠과 타이어 이걸 갈아보라고. 하나 추가된 건 ECU라는 전자제어장치 이걸 한번 보랍니다. ECU를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알아서 가서 보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해당 업체에서는 차를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츠 성지에서 공차 체결을 당연히 했다고 하니까
공차 체결이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덕이동 업체도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산 서구 덕이동의 업체가 굉장히 실력 있는 업체였던 겁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어떤 분의 소개로 벤츠 명장분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업체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진지하게 차를 봐주셨습니다. 차를 맡아두고 며칠 동안 타보셨고 좌측 전면에 공차 체결 문제라고 진단을 하시고 재조립을 하셨습니다. 덕이동 업체의 말처럼 정말로 전면 좌측을 재조립하고 나니 해당 문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차량은 전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차 체결을 다시 하기 이전엔 이 차량이 추락하는 충격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 1, 2초에 한 번씩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 속에서는 차량의 쇼바와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차량이 받던 충격은 이런 느낌입니다. 쇼바가 아닌 차체가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M땡땡땡 업체에서 스트로크 교환 후 처음 자유로를 타고 고속주행을 했을 때 발현한 증상은 3가지 뿐이었습니다. 노면에 헤딩하는 충격이 있었고 미미가 쌩쌩함에도 핸들이 진동을 감당하지 못해 타다다닥 튀어오르기도 했고 센터페시아도 진동을 감당하지 못해서 드드드드 지 잡음을 냈습니다. 이 3년 전 영상을 보시면 핸들이 떨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운트도 정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교환 후 불과 2000에서 3000km 주행했을 때 차량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죠. 느껴지시나요? 카메라에 손떨방과 화면 안정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휘청이고 뒤틀리다 보니 영상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 차량을 타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스트로크 교환 초기에는 조립 불량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진단해줄 훌륭한 정비사 한 분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증상들을 하나하나 자기 차처럼 정확한 원인만 파악해서 수리해줄 정비사분은 안 계십니다. 공차 체결 문제를 해결해주신 벤츠 명장님 같은 경우 이미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고 노력도 투입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봐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상태와 수리에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성지업체 M땡땡땡입니다. 성지는 개뿔, 업체의 태도에 기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고칠 수 있겠다 기대를 가지고 다시 성지업체 M땡땡땡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예민한 편인데 잘 모르겠네요. 아니 이건 아니지. 하나도 못 느끼겠다는데요?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못 느낄 정도는요. 그냥 저희가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많이 운전을 하고 많이 시운전도 여러 배를 많이 해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걸 저희가 일반 분들보다는 많이 알 거잖아요. 고속주행을 해봐달라. 당장 시간 때문에 어려우면 출퇴근하면서 타봐달라. 입고를 시켜서 맡아서 봐달라. 모두 안 된답니다. 정말 허탈해서 사장님한테도 애원하고 매달려도 봤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4-5시간 동안 애원했지만 입고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과 사장님은 둘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입고시켜줄 수 없어요. 스트롯은 원래 공차 체결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릴 원망하면 안 돼요. 응? 뭐라는 거야? 우리도 당연히 공차 체결합니다 라고 해서 2년 동안 원인 파악 못하게 해놨잖아. 정리해보면 공차 체결하시고 차가 부드러워졌다며 정비료 받으신 벤츠 명장님은 사기꾼인 거고 고쳐줬다고 좋아한 나는 정신병자네? 와 진짜 이 사람들 징그럽다. 당신들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를 입고시켜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원인을 파악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정신병자일까요? 당근 앱을 통해 동네 분들께 시승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말
리딩을 걸어야겠죠. 네, 이거 탁탁탁탁 치네요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멀미가 그쵸. 운전하면 멀미가 안 나요, 원래. 네,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가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악셀을 띄웠을 때 차가 그냥 항속으로 갈 때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고속주행을 하면은? 지금 잔유철이 없는데도 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약간 그쵸. 이 정도를 못 느낄 정도면 네. 예민하고를 떠나서 네. 그냥 무감각한 거 지금도 계속 느껴지는데, 근데 차가 불안하니까 네. 아까도 네. 막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네. 잠깐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차가 확실히 좀 불안하네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깊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방금도 거의 서는데. 3km? 네, 서는데. 네. 이 차가 요렇게.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트레드가 그러니까 완전 새거라기보다는 네. 딴차 나가서 뭐 그쵸. 왜 뭐 사고가 묻어가지고 뭐가 이상하다 할거 네. 60 정도서부터 좀 더 진동이 심해지네요. 하지만 지금 뭐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 거슬리셔서 이거 뭐 진짜 뭐 동네는 둘째치고 어디 장거리 나가시기가 당연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타셔야죠 하는 뭐 그런 식의 뉘앙스는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겪어본 걸로. 정비사분이 본인 엄청 민감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면 이걸 못 느끼실 수가 절대 없죠. 네, 못 느낄 수 없어. 이게 저속에서도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건 자동차 정비법 위반입니다. 휘청거리고 도로 주행이 위험한 상태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내다 버릴 수 없으니 뭐라도 하나씩 제가 해보아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뒤쪽이 더 많이 뒤틀린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뒷쇼바를 구입했습니다. 신품 쇼바의 가격은 약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의심된다고 함부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니고 해서 임시로 장착할 생각으로 테스트용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의미 없이 버리게 되는 비용을 C땡 비용이라고 합니다. 특이하네. 쇼바에서 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쇼바 상태가 좋아 보진 않지만 탈거를 위해 장착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뭐지? 물소리가 나는데. 정비사분들은 복잡한 내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교체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교체를 부탁드렸습니다. 차를 고치러 다니는 일을 제외하고 차를 사용하지 않으니 하체가 많이 썩습니다. 드디어 탈거한 기존의 후측 쇼바입니다. 한쪽 쇼바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쉽게 눌리고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후면 좌측의 쇼바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잘 눌리지도 않고 금세 복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지업체 M땡땡땡은 정말 차량의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어쨌거나 뒷쇼바를 교체한 이후로 멀미 증상과 완전히 휘청휘청거리는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량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짝대기 하나 조립 잘못해서 차량 전체가 망가졌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차량은 한 번도 정상적으로 타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리만 하기 위해 머리에 이고 다녔던 이 차량은 3년 전에 차량 구입 가격에서 코로나 시기 3년간 감가된 가격, 그리고 수리비를 빼면 이 차량의 가격은 빵원입니다. 이만하면 벤츠 성지라고 불리우는 M땡땡땡 업체가 책임의 피를 위해 차량을 외면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1%의 과장도 없이 차에 탑승하고 있는 저의 엉덩이는 1, 2초에 한 번씩 이런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차량의 모든 부품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 좌측 스트럼만 공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주행을 하도록 시뮬레이션을 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상 차량의 모든 부품이 손상된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타이어를 포함한 하체 부품 전체와 미미 세트, 내장재까지 차량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차 체결이 문제인가, 조립 불량이 문제인가? 공차 체결을 한 차량과 안 한 차량을 번갈아 타봤기 때문에 명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 이상하게 더럽고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 더럽고 찝찝한 기분, 그게 공차 체결을 안 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당장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건데 한쪽만 공차 체결을 한다면 이건 정비사분들도 잘 모르실걸요? 경험이 없어서요. 이 문제가 공차 체결 때문인지 조립 불량 때문인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공차 체결을 한 상황에서 바닥에 내려놓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비사분들? 아직 이후의 이야기가 잔뜩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구입한 차량을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차량가액은 빵원이 되고 그동안 차를 고치러 다녀야 했던 고통, 매일 밤을 새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 각종 정비사 유튜브나 보배드림 자동차 카페 등 많은 분들께서 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동차 정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정비사분들, 영상을 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차량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뭘 잘못했을까요? 수많은 정비사분들을 만났지만 초인류 정비사분들일수록 공차 체결에 대한 의견을 저와 같이 하셨습니다. 후속 영상엔 훨씬 골 때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길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차는 원래 좀 스포츠성에 맞춰진 차다 보니까 네네. 조금 원래도 살짝 딱딱해요. 야, 하다하겠죠. 네, 그리고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네. 요철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차가. 차가 불안한 상태인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불안합니다. 주황이 불안해요. 네. 이게 차가 네. 딱딱하고 물렁하고 승차감을 따라서 네. 그냥 이렇게 일직선인 도로를 가면 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네. 도로에 별게 없는데. 울컥울컥한 이 네. 그 차를 탈 수가 없는데 뭐 어딜 가요? 강원도를 가세요. 강원도. 와이프가 강원도 이 상태로 어떻게 가요? 계속 아, 너무 불편한 거보다 저는 네. 불안해서 못 갈 것 같은데요.